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 오늘 뉴스탑10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확진자가 또 4명이 늘었습니다. 총 23명입니다.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일 텐데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23번째 확진자, 우한에서 서울로 온 소재 불명의 중국 여성, 이 중국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23번째 확진자는 57세 여자 중국인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3일 날 국내에 입국한 자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습니다. 연락처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입국자로 현재 즉각대응팀이 나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식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4명이 추가로 들어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표시되어 있는 19, 20, 그리고 21, 22, 요 23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혜차 평론가님, 먼저 이 23번 환자가 중국인으로 알려졌는데 우한에서 넘어올 때 검역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23일 같은 경우는 28일 중국 전역이 오염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입국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검역 절차가 훨씬 더 간소화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문제는 이분의 행적을 그동안 우리 당국에서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체 관광 형태로 국내에 입국했는데 처음에 국내 주소지로 쓰였던 호텔에 계속 머문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숙소를 옮겼었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도 이분의 행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들, 이를테면 중국인 후베이시 소속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나 이런 검역 강화 조치 같은 경우는 다소 늦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23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도 그 조치를 강화하기 이전입니다만 그렇다면 적어도 보건당국에서 이분들의 어떤 역학조사,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그 지시 시점이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늦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분이 확진됐지만 문제는 23일 입국해서 확진 판정 받기까지 국내에서 어디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접촉 환자, 접촉자들을 얼마나 많이 늘렸느냐입니다.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전수조사 지시나 이런 정부 차원의 대응, 검역 강화 조치가 훨씬 빨랐다면 이분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하고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접촉자를 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하나 남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후베이시 체류했다가 온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항을 나가보면 그냥 한번 물어보고 만다고 해요. 후베이시 체류했습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거짓말일 경우에 나중에는 출국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건 다 사후 약방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주변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 외국에서 바이러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 부장,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소재불명의 중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14일간 도대체 어디를 다녔는지가 파악이 중요할 텐데 참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달 23일 날 입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14일이 흘렀단 말입니다. 우선 증상이 언제 발현이 됐는지, 또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 접촉자는 몇 명이나 됐는지 역학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단체 관광객이에요. 단체 관광객이고 또 동선이 관광이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목적으로 했고 특히 이제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에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도 정부 당국이 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백수영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23번 이 중국인 환자가 잠복기가 꽤 길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 당국이 알 수는 없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소재지를 찾는데 한참 걸렸고요. 예. 이분이 증상이 언제 나왔는지가 아직 확실하게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시기부터 잠복기가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서 감염을 시킬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아직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문제는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과연 몇 명이나 접촉을 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굉장히 어렵겠죠. 아무리 CCTV를 찾는다 할지라도 전국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또 이 사람이 묵었던 곳도 뭐 호텔이 아니고 뭐 공동으로 하는 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굉장히 우려가 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국 입국 제한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서울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 가운데 한 명이 확진자 판정을 받은 이곳 GS 홈쇼핑. 오늘 전격적으로 3일간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 교수님, 이 20번 확진자가 보니까 원래 1차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것도 이렇게 변화가 심한 겁니까? 예, 그 변화가 심하다기보다는 바로 조사를 진단을 해서 2월 2일 날 음성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직 감염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잠복기에 속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몸속에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그 양성으로 다시 판단된 것은 양성으로 판단되는 시기가 그때도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일단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증식이 돼서 우리 유전자 검사법에 의해서 진단이 될 수 있는 시기에 양성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놔야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GS 홈쇼핑이 뭐 진짜 사상 초유의 직장 폐쇄까지 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던데 3일이면 이 방역 혹은 이 바이러스 사멸이 다 가능한지 3일이 좀 짧은 건 아닌지.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비말 감염이고 예. 따라서 주변 환경이 바이러스에 오염됐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소독 방역 작업을 거친다면은 뭐 지금 법적으로는 보수적으로는 하루 정도 이건 뭐 매뉴얼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완전 소독을 한 후 하루 지나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 교수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GS 홈쇼핑이 좀 발빠르게 직장 폐쇄됐고 3일이면 비교적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직장 폐쇄는 조금 더 일찍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소독은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일이면 그리 예, 그거는 뭐 짧은 시간은 아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역이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했던 이 영등포구에 있는 GS 홈쇼핑 말고도 송파구에도 신종 코로나가 번졌습니다. 장혜치 평론가님, 서울이 진짜 곳곳에서 서쪽 그리고 이번엔 동남쪽까지 지금 비상인데 19번째 확진자가 발생해서 송파구 인근 초등학교가 다 휴업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네, 사실 17번째 확진자 싱가포르 방문했다가 이 말레이시아인과 함께 식사하고 확진됐잖아요. 이 19번째 확진자도 그 싱가포르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이 송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세요. 9,500세대가 넘는 정말 많은 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대단지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범지고 있고요. 예. 오늘 인근의 초등학교 4곳에서 긴급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급하게 휴교가 결정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휴교 사실을 모르고 등교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도 연출됐다고 하는데 좀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도 지양해야 되지만 특히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긴급 휴교 결정 잘했다고 봐요. 예. 하루 그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금 서울 전역에 이미 휴교를 결정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꽤 있는데 송파구 역시도 인근의 강동구 역시도 더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 교수님, 최근에 목동 학원과도 좀 난리가 났었어서 이 학원과 학교 중심으로는 좀 저희가 유익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러면 뭐 송파, 영등포, 서울 괜찮은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 태국에서 귀국하신 이 환자분, 16번 환자분은 우선 감염 경로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먼저 태국에서 감염되었다 그러면 태국에서 과연
관광을 갔을 텐데 어디서 감염되는지가 확실치가 않고 예.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19일 날 입국한 다음에 25일 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뭐 어떤 사람이랑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되었느냐.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이 방역 당국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의 환자랑 겹쳤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둘 다 큰 문제입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12번 환자가 일본에서 귀국했고 16번은 태국이고 17번, 19번은 싱가포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네,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귀국을 하는데 이 나라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면 갈수록 이 환자들도 많이 나온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의 환자 수는 실제로는 수십 명에 불과한데 뭐 기껏해야 35명이고 태국이나 이런 데는 싱가포르나 25명, 24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비교적 적다. 굉장히 적은데 실제로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그쪽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벌써 만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예.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나라들은 사실 우리보다 이런 여러 가지 방역 능력이라든지 진단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환자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방역 당국이 잘 몰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염 경로가 17번, 19번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하. 그 말레이시아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두 분이 한꺼번에 거기서 걸릴 건지 17번 환자가 먼저 진단이 됐기 때문에 17번 환자가 19번한테 옮겨준 것인지 이 부분이 다 확실치가 않고 또 우리가 외국이기 때문에 그 방역 당국이 그 감염 경로를 아무리 국제 공조를 해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 그쪽이 만약에 그렇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환자가 많은 상태가 되어 있다면은 앞으로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동남아 그런 나라들이요. 동남아 나라들은 더 심각하거든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전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벌써 이르러서 오늘 이 상황은 굉장히 그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곡점. 변곡점의 의미는 방역 당국이 지금까지의 방역 태세로 그대로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도 거의 한계에 이르렀고요. 앞으로는 이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방역을 중국에만 초점을 맞춘 게 조금 다소 잘못됐을 수 있고 지금은 방역 체계를 바꿔야 된다. 예, 그거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예. 일단 그렇게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정부 당국의 방역 당국의 진단 능력도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예. 모른다죠. 없다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중국에만 포커싱을 해갖고 맞아요.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외 국가에서 들어온 이 12번, 16번 이런 17, 19번 같은 분들은 자진해서 자기들이 연락을 받은 다음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잠재적인 신고 안 한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방역 태세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또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결국 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확산세를 주춤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전염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46세 남자 한국인으로서 16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 격리 중에 가족 접촉자 검사를 하는 결과 확진이 되었으며 20번째 확진자는 41세 여자 한국인으로서 15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입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백 교수님,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자가격리가 중요한데 지금 나오는 환자들을 보니까 다 뭐 오빠 간 전염이 됐고 형부가 처제에게 이렇게 옮고 이런 부분이 가족 간 감염 격리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 감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환자들도 확진자가 대부분 그 부분에서 나오지만 예. 사실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 16번 환자가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폐렴까지 갔고 또 이 전남대병원이라든지 21세기 병원에서 이 사람을 의심을 해서 진단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에 갔다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진단도 못 받았습니다. 진단 자체를 못 했거든요. 예.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사태처럼 슈퍼 전파자라는 개념이 병원 안에서 지금 병원은 격리를 해서 뭐 거의 코호트 격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역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병원이라는 환경 안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을까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다행히도 이 병원이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또 다행히 대부분 음성이라고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 하지만 그 원내 감염 또 이분이 굉장히 중증이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다른 분들은 대부분 잠복기 좀 지나 증상이 별로 없을 때 감염을 시켰는데 비해서 이 16번 환자는 딸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는 오빠한테도 감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그 전파력이 강한 시기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족들은 설명이 되지만 감염 경로가 이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의료진들 대부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 홈쇼핑 채널도 초유의 생방송 중단이 됐고, 그리고 14일 동안 무방비로 전국을 돌아다닌 이 소재불명의 중국인까지 나타나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역사회 감염 우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여당은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물론 뭐 어제 첫 퇴원자도 나왔고 대부분 감염 경로가 파악된 통제 가능 환자라는 판단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정부 당국은 결국 지역사회 확대될 수 있다. 위기 상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긴장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완치 환자도 생기고 격리에서 해제되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진 부장, 맞아요. 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과잉 대응을 선포했던 집권 여당이 이렇게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가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네, 우선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중국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든지 필리핀을 통해서 온 사람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서울에만 확진자가 10명이고 영남과 호남까지도 지금 확진자가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거는 지나치게 빠른 거죠. 이게 지금 어제 오전 7시 30분에 있었던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왔는데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후에 1시간 뒤쯤에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같은 날 밤, 어젯밤에 또 다른 확진자가 또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런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게 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입국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폭을 넓혀서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폭을 넓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당국도 검사 대상을 좀 확대해서 중국 방문 이력이 없어도 좀 소견서를 받고 하는 절차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때가 늦었다, 또 골든타임 지났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대응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 발 한 발씩 늦게 대응하는 측면하고 근데 대신 또 말은 목소리는 또 한 발 또 앞서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내부에서야 계속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좀 선도적이고 좀 과도하게 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국제사회와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래서 머뭇거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예를 들어 외교적인 해법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약간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이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신종 코로나 관련 속보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